드디어 AI 해커선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었어요. 이 친구들과 같이 팀을 구성해서 참여를 했고 각각의 장점들을 잘 융합해서 최고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최초로 인도 미녀가 팀원이 돼서 그랬을까요? 확실히 그녀의 활약이 크긴 했습니다. 인도 여자 만날 거야. 남았을 때. 끝난 후에 잘 복귀를 해보니까 팀원 각각의 장점들을 잘 살리면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각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게끔 만든 팀워크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날 해커선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은 어떤 준비를 어떻게 진행했으며 팀 구성과 아이템 선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선은 지난 3월 15일 토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한 단체는 Open Source for AI, OSS for AI라는 커뮤니티에서 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 지역의 작은 해커선 행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캠퍼스의 빌딩 20에 있는 이 리액터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도 열리지만 지역의 단체에게 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알아본 바로는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IT 관련된 행사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행사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오픈소스 AI 해커선은 2023년 1월부터 매달 이 해커선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날은 15번째 해커선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참여했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이날 해커선 관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 커뮤니티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들은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주관하면서 시애틀 지역의 AI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온라인 행사의 경우에는 이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AI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해커선을 주최한 OSS for AI가 있고요. 그 외에 PyData Seattle, Seattle Spark Plus AI, Databricks, AI Camp Seattle, Venture Mechanics, Coworking Studios of Bellevue 등이 있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디렉터나 구글, GitHub 등에서도 다양한 AI 관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시애틀 지역에 있는 한인 IT 커뮤니티인 창발이라는 단체에서도 관련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다양한 AI 관련 이벤트들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의 AI 트렌드를 경험하고 있고 다양한 참가자들의 열기를 느끼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계속 AI 관련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이 우승한 이 해커선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행사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9시 15분부터는 최측에서 준비한 튜토리얼을 바탕으로 간단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튜토리얼은 Open AI Agent with Llama Index라는 소스 코드인데요. AI 에이전트와 렉을 구현을 했고 피닉스라는 observability 툴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소스 코드입니다. 이 GitHub 레포지토리는 퍼블릭 오픈이 됐고 이 소스 코드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소스 코드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디스크립션란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튜토리얼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해커선의 루브릭 정보를 알려줍니다. 바로 평가 기준인데요. 이거를 토대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미리 팀을 구성해온 참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팀을 구성합니다. 팀원은 맥시멈 4명입니다. 저는 이날 이 켄이라는 친구가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같이 팀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해와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켄이 나머지 2명을 채우기 위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메다와 나브닛을 불러왔습니다. 켄의 이 팀 구성이 결국은 이날 해커선에서 우승을 가져왔습니다. 예, 한 가지 자박하자면 이 PPT에 쓰여진 사진은 저희 링크드인 프로파일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사진이니까 한 2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화요일에 구글 시애틀에서 열렸던 AI 관련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네트워킹 시간에 링크드인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떤 한 여성분이 이 사진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이거 완전 사기가 아니냐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거의 한 대 때릴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조만간 이 사진은 최근 사진으로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팀이 구성된 후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6시간 안에 결과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들은 후 우리들은 나브닛의 아이디어를 선택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브닛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기사나 어떤 이야기를 웹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아이들을 위한 만화로 만드는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기가 전날 리오나르도 AI를 사용해서
만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놀았는데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팀 구성원들이 해당 아이템을 구현하기로 동의한 후 나브닛은 이때부터 태스크들을 정하고 이 태스크들을 팀원들에게 할당하면서 팀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팀원들도 당연히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겠지만 6시간 이내에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그의 리드를 잘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의견들을 활발하게 제시는 하지만 쓸데없이 논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나브닛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각자 리서치 자료는 디스코드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했던 이 리오나르도 AI의 API를 리서치한 결과 저희들의 결론은 이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제한적이었고 익숙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시간 동안 이를 극복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메다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Okay, with like OpenAI, right? And then from there, it needs 저와 메다가 개발 쪽을 주로 담당을 했는데 저희들의 의견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코믹스에 필요한 캐릭터나 오브젝트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리오나르도 AI가 아니라 오픈 AI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코드를 간략하게 생성을 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리퀘어먼트를 충족할 만한 어플리케이션을 제한된 시간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현하는 동안 나브닛과 메다는 이미지 생성에는 문제가 있으니 오디오를 다루는 팟캐스트를 만들자는 쪽으로 아이템을 바꾸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메다가 이전에 오디오를 다루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나브닛이 저의 이 결과를 보고 잠깐 이미지 생성 아이템으로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일단 팀 전체적으로 메다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해서 오디오 쪽으로 아이템을 바꿨습니다. 이때 결정된 아이템은 뉴스나 주제어를 기반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브닛은 여기서 태스크들을 정하고 이것들을 할당을 했는데요. 메다는 오디오 생성 쪽을 담당하고 저와 켄에게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스탠드업 코미디 스크립트를 만드는 일을 할당을 했습니다. 개발자로서 태스크들과 역할 분담 내용 등의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일단 일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그의 의견을 다들 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할당된 태스크는 완성하고 이견은 결과로 보여주자라는 생각이었죠. 일단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나누는 시간보다 무엇이라도 코딩을 진행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나브닛도 물론 그런 분위기를 못 느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으면서 책임을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도 본인이 결정 내리고 잘못되면 내 책임이다 라는 책임감 있는 느낌을 주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때 모두에게서 프로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일단 저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스탠드업 코미디 스크립트를 만드는 부분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현한 소스코드를 디스코드에 있는 우리들 그룹을 통해서 공유를 했고요. 그렇게 공유를 하고 났더니 일자가 들어왔고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그 소스코드의 기능들을 더 추가해서 로컬에서 이 부분을 개발을 했습니다. URL을 입력을 받아서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기사를 읽어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탠드업 코미디 스크립트를 만든 후 오디오 파일까지 생성을 하는 전체 과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메다도 비슷한 과정을 완료를 했더라고요. 메다의 소스코드도 뉴스를 읽어와서 mp3까지 다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결과물들을 한번 비교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이랬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how are we doing tonight? Anyone here from the Midwest or the South? Yeah, you probably hitchhike with the tornadoes to get here. 저의 경우에는 오픈 AI의 API만을 사용을 해서 말이 느리고 좀 보어링하죠. 그리고 메다의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Hey folks, did you hear about the total lunar eclipse in DC? 메다의 결과물도 좀 비슷했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스탠드업 코미디는 조금 더 활기차고 여러 다른 효과음까지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메다가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것이 메다가 완성한 소스코드인데요.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이런 효과음, 이런 효과음,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완성본은 아주 그럴듯한데요. 지금 저의 로컬에 좀 문제가 생겨서 완성본을 들을 수는 없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소스코드 분석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들은 메다가 이전에 경험이 있는 11labs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소스코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부분은 제가 이 스트림릿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메타도 다행히 이 스트림릿을 사용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림릿으로 프론트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스트림릿 run main.py를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겠죠. 이것이 저희가 완료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트렌딩 라프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토픽을 선택하든지 뉴스 아티클 URL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해당 정보를 입력을 하고 서브밋을 누르면 AI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탠드업 코미디 스크립트를 만들고 mp3 파일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사이에 나브넷과 캔은 이렇게 PPT 파일을 준비를 했어요. 트렌딩 라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모를 하고 혹시나 모를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스크린샷까지 찍어 놓고요. 그래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 mp3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4시부터는 만든 결과물을 서밋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측에서 이렇게 서밋 폼을 제공을 하고요. 이 안에다가 정보들을 입력을 합니다. 팀 멤버 이름도 넣고요. 팀 네임도 넣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타이틀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 링크, 소스 코드가 있는 GitHub 링크 이런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에 서밋 버튼을 누릅니다. 서밋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은 최종 점검을 하고 또 메타는 마지막에 하나라도 기능을 더 넣으려고 이것저것 고치고 또 저희들은 그 옆에서 조마조마해서 이제 소스 코드는 그만 고치자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발표 시간까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표에 대한 작전도 세웠습니다. 팀당 주어진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분 동안 이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고 데모를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용 설명하느라 3분이 다 지나고 정작 데모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데모부터 먼저 진행을 하자. 그리고 나서 팀원 소개나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자라고 작전을 세웠죠. 이런 일을 하면서 발표 시간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팀들은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다른 팀들의 발표를 보면서 참가자들은 이 평가 폼 안에서 각 팀들마다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날은 총 한 14개 정도의 팀이 참여를 했고요. 각 팀마다 발표가 끝나면 참가자들이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마지막 팀까지 다 완료가 되면 서브밋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따로 점수를 매기고요. 시상은 1위, 2위, 3위를 뽑는데 1위는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인 것 같고요. 2위나 3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나 참가자들의 점수 중 어느 하나에 더 가중치를 두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3위와 2위 팀이 발표가 됐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등수 안에는 들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짐을 싸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1위에 저희 팀이 호명이 돼서 좀 놀랐습니다. 1위, 2위, 3위는 선정이 되면 이렇게 주최 측과 같이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1위 팀에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시애틀 지역의 AI 커뮤니티들이 주최를 하는 스타트업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이 선사가 됐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이 행사를 100%를 주고 등록을 해서 필요는 없었는데요. 주최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한 명에게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 티켓 쿠폰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트렌딩 라프 팀은 15번째 AI 에이전트 해커선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팀원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낸 그런 게 가장 큰 우승 이유였던 것 같고요. 게다가 이 행사 후에 링크드인에 그 후기를 남겼는데요. 한글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해커선 15번째 대회에서 수상을 했고요. 저희들은 뉴스 기사와 인기 주제를 스탠드업 코미디 팟캐스트로 변환해서 헤드라인을 분석하고 주요 인사이트를 끌어내고 AI가 생성한 코미디 타이밍으로 전달하는 AI 스탠드업 코미디 에이전트를 구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어프리시에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 앱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툴들도 명시를 했습니다. 이 11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다가 사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가장 많이 수고를 한 메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 해커선에 별일이 없으면 참가를 하려고 해요.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거든요. 다른 큰 해커선처럼 아주 퀄리티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개발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몰랐던 소소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사귈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무엇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6시간이라는 시간 제한 속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부터 최종 결과까지 도출해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개발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인도 친구들 경우에는 쉽게
리퀘어먼트를 제시하면 뚝딱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앞으로 AI가 이런 기본적인 코딩을 다 해준다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뚝딱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있겠고 지금과 같이 여러 명이 협업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즉석해서 만들고 하는 식으로 개발 환경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참가자들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가능하면 이 해커선에 계속 참가하면서 이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공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나잇 메다와 제가 개발했던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